오늘 할 거 행정학 배울 때 유일하다 싶은 역사적인 과정이죠. 거기서 이제 사실 근대 입헌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세 가지 비교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세 가지죠. 비교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짧은 라이브 강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 행정국가, 복지국가 이 중심을 잘 잡아두면 양쪽 완전 달라요. 중심만 잘 잡아둬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중심만 잘 잡아줘도 웬만한 문제 다 풉니다.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행정국가,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일단 여기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시장을 믿었더니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제가 이제 라이브 강의라서 좀 생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본 강의에서 이 부분 아주 자세히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어쨌든 자, 시장 실패,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 경제가 아주 폭망한 사건인데요. 우리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치인들은 잘 몰라요. 정치인들은 가치 판단해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또 후보자를 내고 등등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분들이라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볼까요? 주방장, 요리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적 과정을 통해서 엄마 생일에 뭐 먹을지 정한다. 이 정적 과정. 근데 이제 가족들은 주방장처럼 요리, 뭐가 맛있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방장님에게 추천해 주세요. 주방장이 요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천해 주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2강 복습. 자, 2강 같이 순서대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잘 몰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행정학도 배우고 제 강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은 제 강의 안 들어요.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내용들도 배우고 들어가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요. 그러니까 대공황을 거치면서 행정부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만 해. 정책은 이원론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대공황을 겪은 이후에는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 정책적 1원론 쪽 관점이 되겠죠. 자, 참고로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예요. 아주 끄트머리에 있었던 이론이고, 그리고 대공황 극복을 위해 행정이 정치적 역할,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는 1원론은 이 행정국가 시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문제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도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국가, 행정부가 경제 대공황,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행정부 역할이 급증하는 행정국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개념은 뭐 60년대에 들어서 생겨나는데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는 구분 안 합니다. 이제 본 강의에서 또 자세히 배우고요. 라이브는 좀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행정국가, 복지국가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둘 다 뭐다? 행정부가 복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부 역할이 증가한 국가. 자, 그래서 이때는 행정부 중심의 가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뭐냐? 큰 정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큰 정부. 큰 정부 시대. 행정국가 하면 자, 일단 본 강의보다 자세하진 않겠지만 쉬운 거, 큰 정부. 행정국가 하면 행정부 역할이 크다. 큰 정부. 이것만 우리 세제일시 세상에서 가장 제일 쉬운 행정학 강의에서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큰 정부. 그리고 자, 이론적 배경에 케인즈의 유효소 원리가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배우기는 힘들고요. 케인즈만 기억합니다. 자, 케인즈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케인즈의 유효소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큰 정부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원론과 일원론의 차이, 이건 2강에서 배웠고요. 그걸 바탕으로 행정국가는 일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는 이해했고요. 행정부 역할 크다, 큰 정부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자, 학자 이름은 그냥 케인즈 하나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이번에는 정부가 문제네. 자,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막 비대해지다 보니까 뭐든 너무 비대해지면 비효율성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도
뭐든 너무 비대해지면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행정부가 왕창 써대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거야. 그때 대공황을 행정부에서 나름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70년대가 되면서 각종 외부적 사건들이 터집니다. 이건 일단 생략. 외부적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제 행정부가 돈을 왕창 써도 세금이 안 걷히는 거야. 그래서 심각한 재정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론적 배경들, 어려운 내용들이 숨어 있긴 해요. 그걸 이제 다 다루기에는 이제 중요한 걸 이제 놓치게 되니까, 세제시가 아니게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본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정부가 문제네. 거기까지 따라왔으면 됐습니다. 정부가 문제네. 정부가 문제니까 그 다음 결론 보겠습니까? 신행정국가는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버넌스 시대. 신행정국가는 거버넌스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럼 거버넌스란 무엇이냐? 정부 혼자 다 했던 것을, 정부가 혼자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영역, 혼자 못하는 영역, 그런 부분을 민간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정부가 하던 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민간과 함께한 원리로서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유거버넌스론인데요. 요거는 이제 자세히는 배우진 않고요. 거버넌스. 자세히 배우진 않고요. 이제 이론, 이름만 한번 들어둡시다. 들어둡시다. 그리고 이제 정부 역할 축소했잖아요. 그러면 큰 정부요, 작은 정부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자, 지금 어려운 이론적 내용들 싹 다 생략하고 뭐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행정국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경제 문제, 이 시장 실패를 상징한 사건입니다. 시장이 실패한 경제 문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일원론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역할이 정책 결정까지 증가했다. 그래서 큰 정부, 학자 이름은 케인즈 하나 챙겨봤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정부가 실패해서 70년대 정부 돈을 왕창 쓰는데 경기는 안 살아나, 세금 안 거쳐, 심각한 재정 적자가 쌓이게 돼 있고, 신행정국가는 다시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요. 축소된 부분, 민간의 힘을 동원해서 함께 수행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대두됐다. 그리고 그 원리로서 신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론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자, 큰 정부가 아니라 정부 역할 축소했으니까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여기도 학제를 하나만 좀 챙겨봅시다. 하이에크 챙겨볼까요? 하이에크? 하나씩은 챙길 수 있잖아. 그래서 큰 정부, 케인즈, 작은 정부, 하이에크. 자, 사실 이렇게 배우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세질식 컨셉이니까 정리만 해보시면 행정국가, 복지국가 쫙, 신행정국가 쫙. 이 부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만 배워도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풀린다는 거 확인해 봅시다. 보시면 행정국가 개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거대 정부죠. 큰 정부. 우리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중립적인 역할. 그리고 행정부가 집행은 당연히 하는데 결정도 하더라. 그래서 행정부가 집행뿐만 아니라 결정도 하는 거 정책적 이원론? 땡. 정책적 일원론에 바탕을 둔다. 자, 행정국가 정책적 일원론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렇게 직접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그냥 기본서예요. 기본서. 이 문제 그냥 기본서입니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큰 정부의 등장은 세계 대공황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누구? 케인즈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냥 기본서죠. 2번. 시장 실패, 대공황,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자, 큰 정부니까 정부 역할이 커져야 되겠죠? 규제, 대표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이에요. 자, 규제에 대해서 행정학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규제 정도는 뉘앙스를 알겠죠? 민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민간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 물질 배출하면 벌금, 배출하지 마,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정부 역할 커져야지. 큰 정부니까.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이런 것들이 복지 정책들이죠. 행정국가, 복지국가, 행정부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합니다.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런 이유로 정부 크기가 커졌으니까 큰 정부. 3번, 또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배경은 이제 충분히 봤고요. 정책 하나 챙겨볼까요?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큰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네요. 저희가 이제 문제 자체로 챙기면 됩니다. 뉴딜 정책. 나중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의 피해 민간 기업이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복구해? 국민이 복구할 수밖에, 정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정부 역할이 또 커집니다. 뉴딜 정책 보는 김에 채워둡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큰 정부가 1970년대는 정부 실패를 겪게 된다. 이제 정부가 너무 커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작은 정부가 등장하죠. 작은 정부를 중장한 하이에크 챙기기로 했고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뭐 실제로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개입이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하면서 하이에크 하면 시장이 짱이야. 시장 만세.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돼. 그러면서 정부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원리를 정부에 도입하거나 민간 기업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 이제 신공관리론으로 이어지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어쨌든 완전 기본서고 틀린 부분도 찾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1번 읽어볼까요?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책적 일원론. 2번 경제공학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 아이고, 계속 반복입니다. 3번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지겹죠? 행정국가 큰 정부. 행정국가 큰 정부. 4번 아직 신공관련 내용은 안 배웠지만 작은 정부, 신행정국가. 작은 정부, 신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작은 정부.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세제일식 컨셉으로 여기까지. 다시 행정국가, 큰 정부, 케인즈. 신행정국가, 작은 정부, 하이에크. 신공관리론, 유거번수로 이런 것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는데요. 오늘 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행정학 처음 접해보는 초시생분들도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도 있지만 지금 배우고 문제 푼 거 지금 이번 주가 국가직 9급 시험 있는 주거든요. 혹시 지금 국가직 9급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잠시 쉴 겸 머리 식힐 겸 들어왔다면은 이거 바로 또 이번 주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